그 이상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격이 다 올라. 100%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차피 집은 있었는데 여기서 다 못 구하면은 여기서 그 대신 전세값을 못 버티는 애들은 빠져나가고 얘네들이 또 채워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빠져나가는 애들도 쉽게 나가는 게 아니라 버티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애들을 여기서 끝까지 교육시키려고 버티다 도저히 못 버티니까는 그 다음에 튀는 데가 흑석동이야. 그 다음에 튀는 데가 흑석동으로 튈 확률이 이수보다는 훨씬 높아요. 왜냐면은 세아여중고가 9호선 라인이거든. 세아고등학교가. 그래서 애들이 이수로 튀는 것보다는 9호선을 타고 튀는 게 훨씬 애들이 등교하기가 편해. 그래서 구반포가 이주를 하게 되면은 흑석동도 엄청나게 오를 거야,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투자는. 쉽죠?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외곽은 예측을 못 해요. 외곽은 지역을 쥐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질 않아, 대부분들이. 지방도시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야. 김포를 사야 돼요? 다산신도시를 사야 돼요? 하남을 사야 돼요? 아니면 평촌을 살까요? 어디를 사야 될까요? 쥐가 외곽순환도로를 한 바퀴 돌아, 그냥 쥐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 몰라. 쥐는 외곽순환도로에 아무데나 살면 돼. 이게 외곽의 특징이에요. 이게 외곽의 특징. 예? 그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중심으로 와야 되는 거지 그 지역의 특수성을 안 갖고 있어. 근데 요런 지역들이 지금 몇 개가 서울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꼭 살아야 되는 지역에 어느 하나가 없어질 지역에 그 지역에서는 아무데나 몸을 담고 있으면 돼. 그냥 아무데나. 미도아파트 옛날에 쳐다보지도 않았어. 미도아파트 단지 가보셨어요? 한동이 다 남해동이야. 층이 져가지고 동의 연속성이 한 개도 없어. 다 따로야. 위에서 보면은 지도로 보면 한 단지처럼 보이지만 예? 그런 아파트가 지금 13, 14억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가. 왜냐면은 얘네들은 지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애들을 여기서 끝까지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시는 거야. 돈이 그 안에서 딱 가둘이 돼 있는 데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굉장히 불안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용어로 말을 하면은 토지가 늘어나지 못하는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부증성을 갖고 있는 거지. 여기에 얘기를 철거하면 여기에 바로 옆에 뭘 못 만든다라는 뜻이야. 요 자리에만 그냥 또 다른 새로운 거를 세울 뿐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택지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법률적으로는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부증성을 상실한 곳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다가 항상 어디서 사고를 쳐요. 어떻게 사고를 치냐면은 대구 같은 데가 사고를 치고 동탄 같은 데가 사고를 치고 이런 게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는 좋아 보여.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좋아 보이냐면은 신도시 개발의 특징이 다 그래요. 신도시 개발의 특징이 처음에 신도시에는요 레미안이랑 대림이랑 자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 다 호반이라든지 중흥이라든지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 처음에는 다 그래. 왜 그러냐면은 큰 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안하고 사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중흥이나 이런 호반이나 이런 애들은 아씨 뭐 아니면 도야 그냥 이래 죽나 저리 죽나 그냥. 그리고 회사는 굴려야 되고 회사는 굴려야 되고 그냥 처음에 리스크를 딱 감안해서 딱 들어간 다음에 최소한의 마진을 보는 거야. 리스크를 왜냐면은 아무 비교 대상이 없는 곳에 딱 들어갔으니까 자기의 사업 이유만 먹으면 돼. 뭐 더 큰 부가가치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으면 이 정도면 팔면 된다. 딱 그거야 그냥. 그래서 얘는 딱 시초를 해서 딱 얘가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얘가 잘 되네. 잘 되면은 토지는 다 입찰가잖아. 토지는 다 낙찰이 높은 금액 써놓은 애가 가져가는 거거든. 얘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돈 있는 애가 들어오고 잘 되네 하면서 점점 분양가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져. 그러면서 마지막 막차 타는 게 또 얘야. 또 얘가 막차를 타서 맨날 밑에 기업들이 부도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왜냐면은 얘가 지가 제일 먼저 들어가 놓고서 이게 성공의 함정 비슷한 건데 여하튼 간에 지가 다 장을 만들어 온 것 같은데 막 대림이고 이제 이때부터 막 레미안이고 막 들어오는 거야. 막 김포도 레미안이 제일 늦게 들어가지. 예? 얘가 잘 되니까는 잘 되네 하고 지가 또 마지막에 또 높은 가격으로 사서 막 이만큼의 분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분양이 딱 폭발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미분양이 딱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공급이 멈춰버리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은 미분양이 날 때까지 공급을 해. 희한하지. 그게 모든 회사가 재고를 갖고 있는 게 그런 논리예요. 그리고 회사들 우리 옷을 만들든 뭐를 하든 간에 다 재고를 갖고 있어. 뭐 옷도 다 재고 갖고 있어. 그냥 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재고 없는 회사가 없어. 딱 떨어지게 짓는 회사가 없다니까. 모든 거는 재고가 날 때까지죠. 근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재고가 뻥 나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떨어뜨린 도화선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떨이를 하면은 얘가 시장이 왜곡이 되고 경매 물고 나오는 것처럼 얘가 왜곡 시작되면은 이만큼 붙었던 피가 싹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 이래서 동탄이 막 2, 3억 붙다가 지금 무피로 나오는 게 이런 경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신도시는 이런 걸 항상 겪는데 도심에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부증성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신도시 자체 내에서는 지금 토지의 부증성은 상실했다고 보는 거지. 언제든지 공급이 되는 거지, 그냥. 언제든지. 그래서 외곽도시는 진짜 타이밍적으로 잘 못 맞추면은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지. 근데 지금은 막 거래 제한이라든지 분양권의 거래 제한 이런 것들을 묶어놨으니까는 외곽에서 분양권으로 돈 버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나마 좀 괜찮다면 송도? 지리적인 입장상 비슷한 게 나오기가 힘들어. 지리적인 입지상 지역의 연속성이 되기가 힘들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다른 택지 같은 경우는 여기 지어놨는데 여기 지을 수 있잖아. 근데 송도는 어떻게 돼서 바닷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늘어날 수가 없는가. 송도 안에서만 지하철이 있고. 예? 근데 송도가 이제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는 새로 분양하는 것들이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 참고하시라고 그냥. 어려워요? 되게 쉬운 얘기예요. 부동산은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하면 돼. 상식적으로. 상식에 맞기만 하더라도 손해 안 봐, 사실. 네, 가장 손해 보는 게 이제 상식이 안 맞게 자기 혼자 이제 막 생각해갖고 자기 혼자 막 개발될 것 같다 그러고 막 그런 경우랑 이제 제일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는 언니 때문에 아는 언니가 거기 사가지고 가장 큰 실수가 그런 거죠. 잘 못 없어요, 그죠? 사교육, 바퀴벌레, 부동산 투자. 이제 없애는 거는 맞는 건데 안 없어지죠, 그렇죠? 없애면 굉장히 이상적인 건데 없애기가 힘들죠,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식 더 공부 잘 시키고 싶은 거랑 자기 더 부자로 더 좋게 살고 싶은 거는 인간 욕망이잖아요. 욕망을 어떻게 없애요, 그죠? 자, 음마아파트 2,500만 원이었는데 16억이에요, 그쵸? 이때 대졸 초임이 15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만 원인데 소득은 20배 증가를 했는데 집은 이제 64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소득의 일부로 집을 사야 되는데 말이 안 돼. 근데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언론에서 말이 안 되게 만들어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은 상위 20%가 다 갖고 있지. 네? 부동산은 상위 20%가 다 갖고 있는데 이 조사는 하위 80%의 조사를 한 거예요. 하위 80%의 소득 증가분을 조사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그룹을, 더 많은 숫자를 조사를 해서 그게 맞는 거고 이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파레토의 법칙이라 그러죠, 그렇죠? 파레토 법칙 20%가 80%를 차지하면 사실은 20%를 조사를 했어야 되겠지. 네? 20%를 조사를 해서 공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네? 안 그래도 지금 청년 실업이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남들 저렇게 돈 많이 번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뭐 허용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이런 20%가 좌우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항상. 20%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20%를 보고 우린 따라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평균 80%가 아니라 상위 20%를 봐야지만이 그나마 우리는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잘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론이 왜곡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20%에 대한 언론이 아니거든. 80%에 대한 언론이지.
이렇게 시간을 쉬는 시간인데 1분만 있다 들어오시지. 1분 딱 쉬려고 그러는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들어오셨는데 좀만 기다렸으면 다 쉬는 시간이었는데 네. 쉬었다 할 건데 쉬지도 못하겠고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오신 분을 위해 2분만 더 하다 이제 집값은 20%가 저한테 소득 상승의 조사는 하위 80%를 준 것과 이제 통계 표본에 이제 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